이번 시간에는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글은 법무법인 비평 파트너 변호사이신 이광선 변호사가 쓰신 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간노동법률 2015년 12월 5일 실린 글입니다. 최근에 이제 경영 환경이 악화되면서 권고사직 아니면 이제 희망퇴직을 받는 그런 기업이 늘고 있죠. 근데 사직의 의사표시가 만약에 비진 의사표시다. 그러니까 내가 나가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했는데 그 의사표시가 사실은 본인의 그 속마음은 나가겠다는 의사표시가 아닌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의가 아닌, 그러니까 진짜 의도가 아닌 그런 의사표시였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뭐 강제로 하거나 협박하거나 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런 의사표시를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든지, 그러면서 이제, 사직의 의사표시를 내가 철회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들이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이제 개인이 나가겠다라고 해서 그런 거보단 회사가 이제 어쩔 수 없다. 해야 되니까 네가 의사표시를 해라. 라고 해놓고서 난 아니었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면서 이제 법적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뭐 법원에 가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한 게 맞다. 저건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라 진의 의사표시다. 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제 그게 비진의 의사표시로 인정이 되든지, 아니면 철회가 가능한데, 그런 기회를 안 줬다든지, 이제 이렇게 되면, 사용자가 이제 근로자가 의사표시를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사표를 수리해서 퇴직 처리를 한 것 자체가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그 사직의 의사표시와 관련해서 부당해고 다툼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첫 번째, 사직하고 해고를 한번 구별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사표 써서 사직한 거, 그 다음에 회사가 해고한 거, 이런 거는 사실 뭐 구별할 게 없어요. 딱 봐도 차이가 보이니까. 근데 이제 이게 얽히는 경우죠. 분명히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는데 이거를 그렇다고 받아들여야 될지 아닐지가 이제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사직의 의사표시는 어떤 특정 방식이 요구되는 게 아닙니다. 서면으로 해도 되고요. 구두로 해도 되고요. 이메일을 보내도 돼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두로 한 거는 증거가 없잖아요. 뭐 녹음하면 뭐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 얘기하면서 뭐 나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잠깐 녹음하자. 뭐 이렇게 이제 기록 남기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끝나고 나서 다툼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판례, 그러니까 법원에서는요, 자진 사퇴 의사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진 사퇴했다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건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얘가 자기 의사표시를 했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왜 여기 사직한 것처럼 했어? 이건 부당해고지. 이제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100% 그럼 그 증거를 가져와라. 뭐 이제 이러기는 하겠지만, 이제 그거를 뭐 구두로 했으니까 무조건 이거는 해고야 이렇게 보진 않고, 그 사건 당시의 어떤 상황들, 그리고 그 당시에 근로자나 사용자가 했던 어떤 행동이나 뭐 말이나 뭐 주변의 정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 이거는 사직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건 해고로 볼 수 있겠다, 뭐 이렇게 판단하기는 해요. 이제 그런데도 결국에 이제 증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이게 이제 해고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법적으로는요, 대법원에서는 사직의 의사표시는 외부적으로 객관적으로 표시된 걸 인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민법에서 보통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표시한 게 본인의 내심의 그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부인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사직의 의사표시 같은 어떤 그 사인 간의 어떤 공적인 공법 행위에서는 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나가는 거지. 그게 뭐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느냐 라고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순한 농담이라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근로관계 해지 의사를 담고 있었다고 이제 인정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 주변 객관적인 상황들을 이제 보고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하급심, 그러니까 서울행정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간호사가 간호과장한테 더 이상 못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간호사복 반납하고 개인 물품 정리한 다음에 며칠 동안 출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회사는 이제 사표를 수리를 했죠. 근데 이 간호사가 다시 와서 그거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소송이 제기됐는데 이제 법원에서는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일방적으로 회사가 해고할 때도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라 라고 얘기하니까 에이 더 이상 못 해먹겠네 그러고 이제 시위할 수는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보니까 이 근로자가 이 간호사가 특별히 사직할 이유도 없었다. 그런데 의사표시를 누구한테 했느냐는 거죠. 간호과장한테 했는데 간호과장이 사직을 수리할 권한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공식적인 거는 인사과장이 해야 된다는 거죠. 즉 간호과장한테 한 행동이 확정적 의사표시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근로관계 해지 의사를 담고 있다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있어요. 사용자가 근로자들한테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제 그걸 수리하는 형태로 이제 의원면직 형식을 취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 의사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다. 그래서 이건 해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을 보면 해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대표이사가 이제 정리해고를 하려고 부장급 이상 간부들한테 여러분들이 재심을 묻겠습니다. 사직서를 일괄 제출해 주세요. 해놓고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이제 사표를 수리하는 이제 이런 경우는 이거는 근로자가 나가겠다고 한 게 아니라 대표이사가 강제로 쓰라고 한 거다. 이건 해고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이런 비슷한 경우가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받아서 전부 수리하든지 선별 수리하는 경우, 그리고 회사 방침에 따라서 입사와 퇴사를 막 반복하는 경우, 이제 이거는 회사들이 의도적으로 이제 그렇게 한 거라는 거죠. 개인의 의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협상용으로 사직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인정이 되면 이제 그런 경우는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정되지 않아서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이제 근로자가 그럼 나가죠 뭐 알겠습니다. 나갈게요. 저 나갈래요. 라고 하는 게 이제 해지냐 합의 해지냐 이제 요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지와 합의 해지의 구별 그리고 그거에 따른 철회 가능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는 사직에 대해서 구두보다는 말로 하는 것보다는 가급적 사직서를 받아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죠. 근데 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단독행위,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하면 그걸로 법률관계가 딱 형성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의사표시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맞받아쳐서 같이 이렇게 뜻이 모아져야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 일방적 단독행위로서 해지가 되는 이런 경우가 이제 해약고지다라고 보고 있고요. 쌍방향이다. 이거는 합의해지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합의해지를 하기 위해서 청약을 하는 거라는 거죠. 합의해지를 받아달라라고 이제 얘기하는 걸로 이제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 사직의 효력 발생 시기와 근로자의 사후 철회 가능성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해약고지면 자기가 의사표시한 시점에 사직이 되는 거고요. 청약의 의사표시다, 합의해지에 대한 청약의 의사표시다라고 하면 사용자가 그 의사를 받아들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이 시기적으로도 차이가 있고요. 철회 가능성 쌍방향이다라고 하면 사용자가 그거를 청약을 승낙하기 전까지는
근로자가 에이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판례에서는, 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건 단독행위라고 보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자, 청약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특별한 좀 사정이 있어야 되고, 그 입증은 이게 합의해지다라고 하는 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법원에서 이제 이렇게 합의해지로 보는 케이스들이 보통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을 통해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제 합의해지로 이제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합의해지에 대한 청약이다라고 보게 되면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형성되기 전에는 근로계약 효과도 발생하지 않고 근로자가 그 의사를 처리할 수도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이제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 인사 담당자들 이렇게 일하실 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로기준법 27조에는요.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을 할 때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되고, 이걸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무효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두로 사직의사 표시를 하고 그걸 수리해서 퇴직 처리했어요. 근데 사용자가 의사 표시를 한 부분에 대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부당해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지원을 받아라, 몸을 받으라는 걸 사직원을 받는 게 바람직하고, 근로자의 만약에 사직의사가 좀 불명확하다, 이걸로 좀 뭔가 부족할 것 같다라고 하면 사직의사를 분명하게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걸 또 증거로 남겨야 되고. 그래서 법적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시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로자가 이제 사직원을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해약고지인지 합의에 대한 청약인지 요거를 사실 구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뭐 해약고지로 될 수도 있든 뭐 합의해지에 대한 청약으로 될 수도 있든 간에 어떤 건지를 불문하고, 근로자한테 사직원이 수리되면 나중에 그 근로자한테 그 사직서의 수리 사실을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해약고지면 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시기, 그리고 뭐 합의해지다라고 하면 합의해지에 대한 그 사용자의 승낙을 명확히 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증명을 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통지를 해주면서 그렇게 하시라는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 주의해서 근로자가 사직을 하고 나서 나중에 부당해고 다툼을 벌이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